남편이 내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고 둘 사이에 임신한 터라 아이도 있는 것 같아 이혼하자 살아라는 여동생도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녀와 대화가 불가능하다. 법은 공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미아이고 저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7세의 대학 때부터 데이트해온 존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여성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계질서와 연공서열, 스포츠팀에 대해 배우고 이를 헤쳐나가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나는 나의 강점과 영업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고 여성성이 부족한 저처럼 대학교 때 남자를 만나 사회인이 되어 결혼하게 된다면 존과 대학교 때 같은 강의를 듣고 친해지면서 인연이 시작됐고 영업일을 하면서 계속 이어졌죠. 부동산 회사에서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 다 일자리를 구해서 다행이에요. 궁금했는데 왜 공공기관에 일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한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영업에 별로 안 맞는 사람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도 있으니 같이 일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캐주얼한 태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JN을 발견한 것은 제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지만 우리 둘 다 직장 생활이 처음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미아에게 청혼할 정도로 순조롭게 관계가 진행됐고 드라마에서만 있었던 꿈같은 프러포즈라면 기쁘고 남자 매출 1위를 지키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배적인 부동산 회사는 부분적으로 자네 지원 덕분이었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또한 어느 날 직장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환상도 갖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내 사람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언니 사라는 전부였어요. 귀엽지 않고 우아하고 여성미의 전형. 우리는 다르지만 항상 친했어요. 가끔 호텔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가는 게 어때요? 나도 우리 회사상을 축하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죠. 방금 세러에게 1년 동안 최고의 판매 성과를 유지한 것에 대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의 대화가 세러의 사랑 생활로 옮겨갔고 최근에 내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그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오리지널 앨범을 만들었고 아름다운 풍경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훌륭하게 들렸습니다. 드라이브 어디로 갔습니까? 언뜻 보기에 대화는 평범해 보였지만 세러에게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났는지 물어보고 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녀가 묘사한 사람이 내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좋아했나요? 그 사람은 고군분투하는 학생이나 일종의 괴짜처럼 보였죠. 아주 학구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외모를 바꾸었나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지 꽤 됐으니 그래. 지난번에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내 남자친구가 좀 믿을 수 없어 보인다고 불평했지. 그렇지? 그게 변했지에. 어쩌면 너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라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요즘 제이에는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정시에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오후 9시나 10시쯤 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 가는 막차를 타기 전에 전화도 안 하기도 하고 저녁 약속 때문에 전화라도 하라고 하면 하곤 했는데 짜증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야근은 피할 수 없지만 전처럼 전화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정규 직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것에 달려있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는 특이하게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자는 지금은 항상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상황을 더 자극하는 것은 그 당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세러가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새로 오픈한 바에서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집에 늦게 들어와서 밤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할 새로운 곳이 있다고 들었어. 아니 밤에 할 일이 좀 있어서 낮에 차만 마시면 괜찮을까? 사라는 머뭇거리는 것 같았지만 있었나 보다. 그녀의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운 좋게도 보상 휴가가 누적되어 있어서 내가 도착했을 때 주중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러는 이미 거기에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바꿔서 괜찮니? 응 괜찮아.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가 급해서 기다리지 못했는지 무슨 일인지 임신했어.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 미안은 알고 있었어. 세러는 항상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녀가 축하해줘서 진심으로 기뻤어요. 당신의 남자친구도 알고 있죠. 요즘 바빠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 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찾아봐야겠어요. 이제 곧 결혼일지도 몰라요. 너무 기뻐요. 아기를 빨리 만나고 싶어요. 존이 요즘 늦게 집에 오니까 기쁜 소식에 기뻐서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축하하기로 했어요. 간식을 샀어요.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즐겁게 술을 마실 계획인데 놀랍게도 제 애는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일찍 집에 올 예정이라면 제가 저녁 식사를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너도 미안해도 나도 할 말이 있어. 사라 내 이야기를 끊고 이혼 신청서라고 라벨이 붙은 종이를 제시했는데 이게 무슨 농담이냐?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기분이 좋다.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일에 집중하고 정규직을 목표로 했죠. 제이에는 머뭇거리며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작성된 이혼 신청서를 나에게 건네주었고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임신을 축하하면서 얻은 기쁨은 갑자기 이 파괴적인 소식으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 그건 그냥 일에 집중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일 뿐이야. 미안해. 그 행복은 다 어디로 갔나? 그 사람은 일하느라 바빠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더 이상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들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감기도 안 걸렸는데 지금은 몸이 좀 나아지면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존 일이 덜 끝나서 망설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잘하는 게 불가능해서 집에 도착해서 상사와 상의한 후 일찍 퇴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에게 일찍 출발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이앤이 오늘 직장에 있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고 내 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에 대해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는데 내 것이 아닌 여성용 펌프스가 있었습니다. 낯선 신발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가져온 것은 아닐까요? 어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거실로 다가갔고 반대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자네 목소리였고 절대 잔과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틀림없이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 세러였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으니 일단 서명해서 제출하면 모든 게 정리될 텐데 결국 나쁜 놈으로 몰리면서 위자료를 요구하면 어쩌지. 사라는 존에게 속삭였다. 자신있게 문 너머로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이미 그녀에게 말했어. 현명한 행동을 취해서 당신은 이혼이 그녀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들리게 했고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헤어지면 그게 그녀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영리한 제이엔 아마도 세러의 격려 덕분에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쳐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예 글쎄요. 수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과 그녀가 아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차를 마셨을 때에도 자신의 직업과 영업 성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세러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내년에 정규직이 될 것 같으니 월급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이에는 향후 승진을 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에는 여전히 임시 직원이므로 직장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정규직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승진이 임박했다고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유독한 직장에서 변호사가 되는 꿈에 사로잡혔어요. 항상 공부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좀 더 독립적이기를 바랐지만 당신을 만나서 모든 것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러는 말했고 세러에게 몇 번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러 그녀의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그녀의 최근 임신 발표는 어떻습니까? 이별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리둥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은 일반적으로 그녀가 언급한 남자친구와의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지만 지금 내가 들었던 목소리는 세러와 자네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닐까요? 제이즈 믿을 수 없다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냥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나중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 알 수 있도록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괜히 아프다고 걱정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도전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나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전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로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돌진하는 것은 봉건적일 것이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마무리하고 내가 방금 녹음한 증거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판매 라운드 중에 법률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을 본 것을 기억하고 먼저 그곳에서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 좀 해야겠다. 전화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소음나지 않으려고 조용히 집을 나갈 생각에 자리가 있으니 바로 만나준다고 해서 바로 로펌으로 향했다. 로펌은 처음 가본 곳인데 드라마에서만 보던 곳이라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긴장된 마음으로 머뭇거리며 로펌 문을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네이선 오랜만이다.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서퍼서프르 당신은 사라의 여동생 미아이군요 맞죠? 제가 전화를 받은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게 당신인 줄은 몰랐어요. 네이선이 거기 서 있다고 설명했어요. 네이선 세러의 남자친구요. 전에 몇 번 만났는데 그 고생하는 학생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기억나는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한 사법시험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이선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수줍은 미소로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여기에 취직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변해서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그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동받았다고 칭찬했습니다. 네이선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말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당신을 로펌에 데려온 이유는 네이선이 상황을 모르고 머뭇거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이앤과 세러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녹음을 보여주고 존 세러의 임신 소식에서 갑작스러운 이혼 제안을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륜과 그 아이의 진짜 친자관계, 그리고 사라가 네이선을 전 남자친구라고 부른 방법 이제 이해가 되네요. 사실 제가 한동안 직장을 쉬지 않아서 사라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네이단의 전 남자친구의 갈등하는 표정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낸 점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세러를 만나나요? 만나자고 했는데 그녀가 최근에 저를 거절하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이선이 설명해주면서 그와 세러 사이의 잘못된 의사소통을 깨닫게 해줬어요. 저도 변호사 시험 때문에 바빴고 세러는 일 때문에 바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 빈도를 줄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는 당신이 당신의 여동생에 대해 몰랐거나 내가 언급한 임신에 대해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녀는 우리가 한동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새 직장에 정착한 후 네이선은 세러의 남자친구와 새 변호사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나면 그녀에게 내 새 직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수집한 증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하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네이선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전에 현재로서는 증거가 너무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이선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회사의 형사를 고용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합의를 내립니다. 당신이 추천하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선 형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이선은 그것이 로터리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네이선이 추천한 탐정회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탐정은 며칠 후 증거로 무장하여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며칠 내에 인상적인 양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나는 잔과 세러를 식당에 전화하여 제이엔에게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세러에게 임신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여기에 있으니 두 사람 모두 쉽게 동의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들이 평정을 되찾기 전에 나는 그들이 잠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병원에 가야 하므로 빨리 합시다. 사라는 서둘러서 당신이 한 일을 이해했느냐고 말하면서 나는 사라가 나를 쳐다보며 반박했습니다. 존이 눈살을 찌푸리는 동안 충격에 빠져서 나는 이혼 서류에 대한 최종 확인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퇴근했습니다. 제이에는 단지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사라의 배를 가리키며 누구의 아이인지 암시했습니다. 세러라고 눌렀어요. 물론 우리가 데이트를 해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녀가 주장할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이혼 서류 중 어떤 부분을 확인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죠. 형사가 알아낸 내용을 테이블 위에 충분히 올려놓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아이는 내 아이라는 것이 밝혀졌어. 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어. 농담은 그만둬. 사라는 멸시하며 비웃었다. 나도 병원에 있는 당신 사진이 있어 설명하라고 했어. 아 그래서 이제 됐어. 존의 잘난 표정에 어리둥절한 그 얼굴은 뭐야? 임신은 이혼을 의미합니다. 존은 공무원이고 비록 그가 지금은 비정규직이지만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가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러는 계속해서 자네에게 기대어 다정하게 말하면서 충분히 여성적이지 못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상 일에만 집중해 월급이나 상여 따위는 신경 안 써요. 존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혼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아이가 순진하고 순진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업무량에 맞는 모드가 제게 딱 맞습니다. 제이가 자신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세러와 함께였습니다. 전에 미아 가족을 만났고 세러가 이를 위해 내 카운터에 왔을 때 느꼈습니다. 불신앙이 있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잔이 여전히 대담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가 나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닛이 귀여운 소녀는 세러 제이엔과 같은 부드러운 여성에게서 반드시 태어날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 같은 불가능한 꿈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세러는 그 생각을 일축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여동생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어른으로서 할 말은 다 치워야 한다는 것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야 위자료와 그 밖의 모든 건 변호사를 통해 논의할게. 내가 단호하게 말했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돈뿐이라고. 돈 욕심쟁이 넌 감사해야 해. 지금 이혼을 고려 중이야. 존은 이혼을 고려 중이라 아무 이유 없이 조기 바람을 피운 뒤 반박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변호사와 상담을 했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살짝 손짓을 하면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이단이 뒤에서 다가왔다. 네이단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관계자들의 말을 들었을 텐데.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조롱했는지 알겠습니다. 네이선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단지 약간의 가족 농담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세러는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잘 무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위자료를 구하는 미아의 변호사로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부이기 때문에 네이선은 이제 그것이 직업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일에 대한 언급이 던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세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세러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로펌에서 연수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이선은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밝혔습니다. 세러는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왔지만 너무 늦었어. 제대로 얘기하고 싶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어.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되었다고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충격이었어. 내가 외도한 척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네이선의 표정은 그가 사라를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느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을 믿었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꿈을 쫓고 공부하고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네이선은 내가 일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잃은 것 같았어. 조직의 경우 조직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미래는 안전합니다. 월급을 적당히 벌기 때문에 세러를 확실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잔이 자신있게 주장한 경우라면 빨리 세부 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이엔과 세러 모두 위자료 청구의 실제 가능성을 듣고 나중에 위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아, 당신은 이미 돈이 많죠. 당신 여동생의 결혼을 축하할 생각이 아니었나요? 존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했죠. 그래, 저는 사실상 그냥 지금 내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나 그런 돈은 없어. 내가 내 생일에 준 드레스 기억나? 사라가 제안한 대로 드레스가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드레스처럼 부르면 안 될까? 이혼을 만회할 수 있다면 도둑들이 누군가의 남편을 속이고 훔치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대담함을 얼마나 더 얕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를 데려가는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존이 언급한 것을 몰랐나요? 좀 더 여성스러운 여자 사라는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둑질은 좀도둑의 잘못이 아니라 도둑질은 가게의 잘못입니다. 정규 직원이건 파트타임이건 상관없습니다. 타이머 여자든 남자든 잘못하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어. 나는 전화기를 꺼내서 간음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 금액이 나열된 웹페이지를 보여줬고 내가 진심이라면 내가 진심이었다고 알렸어. 그 결과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존은 훌륭한 조직 직원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든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화려한 직함도 없고 이 금액은 낮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존은 나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전혀 동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부끄러울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같은 지붕에서 살면서 불편한 부분을 겪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내 여동생과 바람을 피울 이유도 위자료를 줄일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에도 계속 입장을 고수했고 지금은 바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했어요. 아, 정말 안도감. 그 사람 없이는 더 나아졌어요. 어깨가 무거워진 느낌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에 따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후배 변호사인 네이선이 내 사건을 주 변호사로 맡지는 않았지만요. 그는 나를 이혼 및 불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능한 선임 변호사와 연결시켜준 네이선의 노력 덕분에 수석 변호사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기 위해 나는 네이선의 공감과 지원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세러는 모든 일이 펼쳐진 후 가족이 뭔가 실수라고 의심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 이혼이 비슷한 시기에 그녀와 마주하고 결국 그녀와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전체 이야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좋은 경청자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러는 스캔들로 인해 오랜 친구들과 일련의 낙진에 직면했습니다.
한 친구는 기쁜 결혼 발표에 대해 문의한 후 신랑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건과 세러가 가정 파괴범으로 낙인 찍혀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거리를 두게 만들고 모두가 나를 피하는 것은 그다지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미아 세러는 당신이 임신하고 여동생의 남편을 훔친 일을 한 후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애원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형수와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유출되자 직장에서 후폭풍을 느꼈다고 존에게 답했다. 그는 차기 인사교체 시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직에서 결정했다. 그런 악명 높은 소문에 연루된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위자료를 논의하기 위해 한 번 만났는데 참담한 만남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조직에서 해고됐어요. 위자료도 못 줘요. 이제 뭐 존 나는 조직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이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을 거의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윤리 부족으로 인해 그를 자발적으로 사임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카운터에서 나는 그 사람이 존이라고 확신했고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겠니? 그가 필사적으로 물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무엇을 설명하길 기대하는지 나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불신을 표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막는다는 말이 맞아요. 형수를 쫓아다녀 결국 아이를 낳게 된 남자의 이야기는 급속히 확산되어 둘 다 거의 실업 상태가 되어 고용할 곳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어떡하지? 존은 절망했어. 넌 아직 살아와.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책임을 져야 해. 동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제이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어. 고향에 머무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도 그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어 집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어려움을 견디며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 잔과 이혼한 후 타인에 대한 판단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내 일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매 실적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다행히도 경영대학원 시절에 경력을 쌓기 위해 쉬는 날에도 경영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CEO와 연결되어 예상치 못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2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상당히 큰 회사인 새로운 환경에서 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